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종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컨텐츠는 미국을 미국으로 반박한다, 올리버 해저드 페리급 호위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의 신형 호위함들이 그냥 다 망했어요. 다 망하고 난 다음에 사실 올리버 해저드 페리급이 선녀다라고 말을 할 정도거든요. 이게 얼마나 선녀인지 그 점에 대해서 오늘은 좀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부제에 적혀있듯이 미국을 미국으로 반박한다라고 적혀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 올리버 해저드 페리급, 줄여서 페리급의 구체적인 스펙이나 구체적인 활약 이런 거에 대해서는 딱히 적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논점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페리급이 지금 생각해보면 선녀다라고 말하는 게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하고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죠. 일단 올리버 해저드 페리급 호위함에 대해서 스펙을 좀 알려드릴게요. 만재 배수량 4160톤 그리고 4400톤, 이거 두 개예요. 그래서 전장도 136m하고 138m 두 개가 있어요. 이 두 개의 차이는 이제 뒤에서 알려드릴 거고요. 추진계는 LM2500 가스터빈 엔진 2기 그리고 1축 프로펠러입니다. 41,000마력을 쓰고요. 그리고 무장은요 76mm 함포 한문, 그리고 마크 13 미사일 발사대 한문, 하프 미사일 4발 두 개 적혀있는데 마크 13 미사일 발사대에서 함께 운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크 23 사면장 어뢰 발사관 2기, 펠렁스 한문 있습니다. 사실 무장 자체가 그렇게까지 복잡하지 않아요. 굉장히 심플한 그런 거고요. 사람들이 페리급을 봤을 때 가장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함포거든요. 함포가 여기 중앙에 있어요. 사실 굳이 따지면 스프루언스급도 함미하고 함수에 한 문씩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특이하다라고 말하는데 그거보다도 더 특이하죠, 페리급이. 이게 왜 여기에 달렸냐,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페리급이 기획하고 있는 신형 호위함이랑 비교하면 선녀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왜 선녀냐, 이 배는 철저하게 자기 포지션을 인지하고 만든 배예요. 지금은 미해군 건함 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배를 한 척 만드는데 이것저것 자꾸 추가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자꾸 산으로 가요. 이 페리급은 정말 목적이 명확합니다. 우리는 2급함을 건조한다. 2급함에 필요한 그것을 만족하고 그 외의 것은 다 버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페리급이 좋은 말로 하면 가성비가 굉장히 좋고요, 나쁜 말로 하면 딱 그 수준만 하는 그런 배예요. 주요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 1축 추진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페리급의 가장 핵심은 가성비예요. 이걸 이제 목표 비용 설계라고 하더라고요. 페리급은 진짜 어떻게든 가격을 낮추려고 하는 흔적이 여러 곳 보여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1축 추진이고요. 여기 보면은 선체 아래에 프로펠러가 있고 이 프로펠러가 한 축만 있습니다. 보통 배는 2축 추진이나 4축 추진이에요. 호위함 클래스 같은 경우 한 5,000톤 이하 정도 되면은 2축 추진을 쓰고 5,000톤 이상이 되면은 4축 추진을 쓰는데 얘는 그냥 1축 추진입니다.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냐, 엔진 덜 들어가도 돼요. 추진 체계 가격을 아낄 수 있다, 첫 번째. 그리고 엔진이 몇 개 안 들어가잖아,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배수량을 아낄 수 있다.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다만 이렇게 1축 추진을 하면은 전투 시에 생존성이 떨어져요. 왜냐면 만약에 이제 적의 공습을 받거나 어뢰 피격을 당해 프로펠러가 파괴가 됐어. 그럼 끝이에요. 그러면 얘는 기동성을 상실해버려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2급함입니다. 1급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1축으로 하고 피해를 봐도 괜찮아, 얘는 싸, 약간 요런 느낌. 자, 두 번째, 또 어떻게든 이제 목표 비용 설계를 위해서 한 흔적, 평면 유제 상부 구조물입니다. 우리가 알레이버급급 구축함 이런 것만 봐서 배가 좀 둥글둥글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사실은 미국은 원래 이런 디자인을 택했습니다. 되게 직각한 이런 설계를 많이 했어요. 이런 설계를 하면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공면으로 설계하는 것보다 배값이 싸진답니다. 복잡한 공면과 경사각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조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가능하면 평면 위주의 갑판과 상자 같은 상부 구조물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좀 보면은 박스 디자인이잖아요. 이런 이유가 있다. 플래처급 구축함도 최대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평갑판으로 설계를 했고, 함교도 보면은 좀 직각하게 설계를 했단 말이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기 상부 구조물 있잖아요. 알루미늄으로 적용한 게 최대한 저렴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아이디어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강철에 비해서 알루미늄이 훨씬 비싼데
사실 이거는 그런 원가를 올려버리는 행동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 왜냐면 만약에 상부 구조물을 강철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무거워져요. 선체가 무거워지면은 항해 안정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선폭을 늘리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배수량을 늘리는 거. 둘 중 하나예요. 근데 한 폭을 늘리는 거하고 배수량을 높이는 거 두 개가 비용을 올리는 주범이거든요. 이 선체 구조물을 알루미늄으로 사용을 하면은 선폭을 늘리지 않아도 되고 배수량을 더 늘리지 않아도 되는데 거기서 이제 비용을 아끼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부 구조물을 알루미늄으로 사용하는 게 원가 절감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 알루미늄이 문제가 많아요. 강철보다 화재에 취약해서 피탄시에 데미지 컨트롤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좀 아쉬워요. USS 스타크 피격 사건이 실제로 있어요. 이때 상부 구조물이 알루미늄이라서 화재 진압이 잘 안 됐다 라고 증언을 하더라고요. 지금 얘기를 듣다 보면은 어떻게든 배값을 낮추려고 결국 배의 생존성을 희생했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이게 맞아. 왜냐면 얘는 2급함이에요. 생존성을 희생하되 싸게 만들어서 대량 배치한다 이 개념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어떻게든 이제 배수량을 줄이고 그 배수량 한도 내에서 가격을 낮추려는 노력. 마크 13 발사기 통합입니다. 물론 지금은 싹 다 VLS잖아요. 마크 13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일일이 발사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거 영상 좀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있다가 슝 하고 나와. 그래서 장전을 해.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발사하는 거예요. 요렇게. 이때는 아직까지 VLS가 개발이 안 돼서 이런 방식을 쓴 거고요. 원래는 마크 13 발사기가 있으면 대공 미사일을 채우고 함 중앙에 하품 미사일 경사 발사대 설치해가지고 발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 마크 13 발사기에 싹 다 통합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하품 미사일을 4발 장전하고요. 탄약고에 나머지 36발을 SM-1MR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얘가 사거리가 30km예요. 딱 해궁 정도 사거리 갖고 있는 미사일을 대공 미사일로 사용한 애다. 자함 방공 수준의 대공 미사일 스펙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함포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함포가 여기 있는데 저는 맨 처음에 이 함포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함포를 달 거를 깜빡했는데 만들다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만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뜬금없는 위치에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 이유가 있답니다. 중앙 상부 구조물 위에 배치하면요 함수에 가해지는 구조적 하중을 줄일 수 있대요. 그리고 탄약고를 상부 구조물 내부에 단순하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체 공간 낭비를 막을 수 있답니다.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냥 함수 부분에 함포를 달 공간이 없어서 여기로 간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에 달기에는 함교랑 거리도 너무 가깝고 여기에 미사일을 적지 않은 탄약고도 있다 보니까 간섭이 생겨서 겹치기 때문에 그냥 이쪽으로 뺀 것 같아. 여기 있으면 사각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굳이 여기다 달 이유가 없는데 여기다 달았다? 함수에 못 달기 때문에 여기 달았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비용을 위한 디자인을 위해서 그런 거고요. 정리하면 이래요. 이 페리급은요 질보다는 양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랬어요. 지금 페리급이 스펙만 따지면 진짜 미국이 이런 배를 왜 만들었지 싶을 정도의 그런 배거든요. 근데 잘 따지고 보면 페리급은요 질보다는 양이 훨씬 더 중요해요. 진짜 아예 작정하고 염가형으로 건조한 전투함이에요. 그러면 고강도 임무에서는 대응할 수 없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강도 임무에는 이 친구가 대응하면 돼요. 스프론스급이거든요. 고강도 임무는 이 친구가 맞고 저강도 임무는 이 친구로 대응한다. 굳이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울산급 호위함하고 포항급 초계함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미국은 페리급을 얼마나 건조했냐? 55척이나 건조했습니다. 55척 정도 건조했으면 앞서 설명드린 페리급의 가격을 낮추기 위한 흔적들이 다 납득이 되죠. 이때 기준으로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성능이 떨어지는 배도 아니었어요. 스프론스급 구축함과 비교하면 성능이 떨어지는 건 맞는데 그렇게까지 떨어지는 성능을 가지지는 않았어요. 이때 당시 우리 해군은 플래처급 구축함과 기어링급 구축함을 운영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 시절에 이제 미국은 이런 배를 염가형으로 돌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페리급은 대잠 성능도 좀 떨어졌습니다. 함수소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딱 자함 주변에 잠수함이나 혹은 어뢰가 이제 만약에 날아오면 그거 경보해주는 정도? 그때 당시 미국이 페리급에서 포기 안 한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헬기 운용 능력이에요. 성능 제한은 어쩔 수가 없어요. 가격이 싸니까. 근데 이 헬리 대개 크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페리급이 롱헐 버전하고 숏헐 버전이 2개가 있었는데 숏헐 버전은 이 시호크로 운영하지 못했대요.
근데 롱헐 버전에서는 시호크를 운영할 수 있음은 물론 헬기 강제 착함 장치가 있거든요. RAST라고 있거든. 그것까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호크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었답니다. 실제로 보면 이래요. 요게 숏헐 버전이고 요게 롱헐 버전인데 2m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다만 이제 이 2m가 다 헬리덱에 투자된 그런 거라서 이 2m 차이가 좀 크대요. 2m 차이로 여기 앞에 이 헬리덱 안전거리 문제가 만족하냐 만족하지 않냐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생각보다 차이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숏홀도 시호크를 운영하지 못했다 뿐이지 다른 이제 중형 헬기는 운영할 수 있었어요. 그걸로도 충분히 대잠 작전 가능했고요. 페리급의 핵심은 호위함이 자체적으로 잠수함을 찾아서 공격한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페리급에 있는 소나들은 딱 나를 지키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그 외에 진짜로 대잠 작전을 수행을 할 거면 스프론스급 그리고 항공모함과 연계를 해서 대잠 작전을 할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페리급은 본격적인 대잠 헬기가 이착함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만 하면 된다.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정답이긴 해요. 대잠 작전의 기본은 항공기예요. 근데 이거를 미 해군은 이미 1970년, 80년 이때 실제로 했다는 거지. 전투함에서 잠수함 위치를 찾으면 대잠 헬기로 공격한다는 개념. 이거를 얘네들은 7, 80년대에 이미 다져놨다. 뭐 하여튼 이렇게 염가형 치고는 나름 가성비 있게 잘 나온 배다 보니까 이제 여러 나라에서 건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대만 같은 경우에는 8척 건조했고요.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6척 건조했고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2척 건조했어요. 근데 원래 호주가 이제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한 거 4척을 인수받고 호주에서 2척 건조한 거란 말이지. 이게 지금 따지면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각국에서 건조하는 거랑 똑같아요. 듣기로는 이때 대만은 이거 청군급 건조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다고 하는데 뭐 어디까지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들이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좀 결론을 내면 이렇습니다. 페리급이 그래서 현재 건조된 미 해군 함정보다 떨어지는 점이 뭘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해군 함정은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흔히 말해서 이제 2급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게 뭐지? 기존에 70, 80년대는 스프론스급 그리고 올리버 해저드급 체제였어요. 스프론스급이 하이를 담당하고 올리버 해저드가 로우를 담당하는 그런 체제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지스 시스템이 나오면서 그대로 타이콘데로가 급하고 알레이버크로 바톤 터치를 했어요. 여기까진 잘했거든. 근데 문제는 현대에 들어서 2급함이 부족한 문제점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나온 신형 호위함들이 줄줄이 실패하면서 페리급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재조명돼도 마땅한 게 LCS에 비해서 대잠 성능 및 대공 성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LCS가 뭐 SM6를 운영할 수 있다. 운영할 수 있는 건 좋은 거 쳐. 근데 그 모듈화 성공했습니까? 제대로 돌아가고 있어? 아니란 말이야. 반면에 페리급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약 40km 내외지만 대공미사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펠렁스 가지고 있죠. 대잠 성능 얘는 예인 소나도 가지고 있고 함수 소나도 가지고 있어. 물론 둘 다 염가형이긴 하지만. 근데 LCS는 제대로 된 대잠 소나 없습니다. 기뢰전용 소나만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LCS도 예인 소나 제대로 된 거 없어요. 모듈화로 예인 소나 달면 된다고 하는데 그 성공하셨냐고요. 페리급보다 LCS가 나은 게 없어요. 거기다가 건조 척수도 떨어져. 페리급 같은 경우에는 미 해군에서 51척 운영했어요. 근데 LCS는 건조해봤자 36척인가 건조를 했죠. LCS가 보다 더 적게 건조했어. 잘하는 게 뭐냐? 속도 말고는 없는데? 근데 그 속도마저도 너무 빠른 속도를 내서 추진기가 맨날 고장난다고 하고 정말 어메이징합니다. 그냥 장비가 좀 구형이다라는 거 빼고는 대체 뭐가 나은가? 물론 페리급이 컨스틸레이션급이랑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컨스틸레이션급이 우수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컨스틸레이션급은 원래 8척 만들 생각이었는데 2척만 만들고 다 취소. 그러면 대체 페리급이 컨스틸레이션급보다 못한 게 뭔가?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페리급은 75년부터 87년까지 55척이 건조됐습니다. 이거 기공 기준이에요. 13년 동안 55척을 건조했어요. 이 정도 건조 능력이면 나쁘지 않은 건조 능력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이랑 비교하면은 한숨 나올 정도입니다. 현재 지금 대한민국 조선사에서 구축함 뽑겠습니다 했을 때 뽑아내는 속도랑 비교해보면은 좀 느리긴 해요.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종대왕급 구축함 10개월인가 9개월 내에 뽑는데요, 한 척을. 그거 따지면 좀 느리긴 한데 그거야 뭐 워낙 우리나라 조선사가 넘사기도 하니까 정상 참작해줄 수 있고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건조 능력이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이거보다도 떨어진다.
지금 당장 페리급 건조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과연 미국의 지금 조선업 능력으로 1년에 몇 척 뽑을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페리급이 선녀다 라고 말하는 여론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물론 지금 현재 페리급은 장기 보관 상태라고 합니다. 퇴역함으로 돼 있는데 아예 그냥 스크랩하진 않고 장기 보관 상태로 냅둔 상태예요. 근데 지금 미 해군 상황이 말이 아니잖아. 그냥 재취역시키는 것도 나쁘진 않은 방법일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쓸데없이 레전드급 호위함 건조할 바에는 그냥 페리급을 재취역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개량은 못하겠죠? 언제든지 돈을 주면 개량은 할 수 있죠. 근데 개량하는 돈이 건조하는 비용이랑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개량할 필요는 없고, 만약에 페리급을 재취역한다면 고강도 임무는 안 쓸 거 아니야. 저강도 임무를 쓸 거 아니야. 그런 임무는 이 페리급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차라리 그냥 돈 더 써서 건조하지 말고 남아있는 페리급 좀 긁어 모아가지고 2급함의 공백을 얘로 좀 다시 줄이는 게 어떨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 해군은 어디까지 나락을 가야 정신을 차리는가.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가입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컨텐츠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안녕.